전세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과 관련해서 일곱 번째로서 전전세라든가 전전세 양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전세와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전세를 하거나 양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전전세 양도를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지 특약을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전전세 양도 못하게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이 금지 특약은 사법상 효력이 유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와서 지금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전세 기간이 종료가 됐다 이거죠. 종료가 됐으면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전세금을 반환을 안 해주더라 이 말이죠. 전세 기간이 종료되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예외가 있느냐 그랬더니 건물 일부 전세권자,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입니다.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부를 경매 신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세 기간이 전세권 기간이 종료가 됐으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반환해주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다.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가 그 건물 전부를 경매에 집어넣지는 못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전세권은 소멸하나요? 소멸하지 않나요? 소멸해요. 경매에 집어넣으면 그거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경매 들어가면 저당권 가지고 경매 신청하면 저당권 소멸하고 그런 거고, 근저당 가지고 경매 신청했으면 근저당 소멸하는 거예요. 지금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했으면 전세권 소멸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뭐 한다고 권리는요? 소멸한다고요. 그래서 배당금 받고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합니다. 예, 그래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전세권 존속 중입니다. 전세권이 존속 중인데 기간 만료 시 이 전세금을 갖다가 제3자 전세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 이거 되냐라는 겁니다. 이거 전세권 존속 중인데 전세권 존속 중에 기간 만료가 됐을 때 전세금을 제3자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계약, 이거 허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는 건 언제 받아간다고요? 만료시 받아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기간 중인데 전세권은 안 끝났습니다. 전세권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중간에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장래에 그 보증금을 3자가, 그러니까 원래 전세권자가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전세권자가 받아가지 않고 3자가 받아가도록 하는 그런 계약을 한 건 법적으로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전세권 존속 중인데 중간에 보증금을 받아가는 보증금을 전세금을 받아가는 계약,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중간에 전세금을 받아가는 건 안 되는데 기간 만료됐을 때 받아가는 거 이거는 삼자가 받아가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좀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자 프린트물 아닙니다. 6회차 프린트물이라는데 6회차 프린트물, 6회차 프린트물의 8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8번. 갑과 을은 을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등기도 격려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1번부터 갑은 전세권 존속 중이라도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 조건부 채권을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세금 다른 사람이 3자가 받아가는 거죠.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을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갑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문은 동시 이행 관계니가 맞고요. 세 번째, 갑이 을에 대한 기존의 채권 1억 원으로 기존 채권입니다. 전세금 지급에 가름하는 경우에는 가름이 뭐라 그랬어요? 가름이 대신하는 거죠.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기 보니까 전세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돼 있죠? 예. 여기 보니까 뭐가 반드시 있으라고요? 전세금. 전세금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수수 주고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기존 채권으로 뭐 한다고요? 가름할 수 있다. 아까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랬는데 3번은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권에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3번 지문 틀렸네요. 이렇게 못 맞출 줄 나도 몰랐어. 이렇게 쉬운 문제를 자, 4번입니다. 4번. 아니 내가 분명히 아까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가름이 뭐냐? 대신하는 거다. 거기까지도 다 했는데 거기 기존 채권이란 말이 주어졌잖아요. 기존 채권 1억 원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한다. 가름한다가 대신한다. 그럼 전세권 성립하지 않는다가 성립한다.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만일 갑과 을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을 병 3자의 합의에 의해 병 명의로 전세금 설정 등기를 격려하였더라도 유효하다. 맞아요. 자,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자, 을의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을의 건물에 대해서 갑이 지금 전세권을 지금 설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전세 보증금이 1억이에요. 이 갑은 나이가 40세예요. 근데 여러 번 털어먹었어. 그래가지고 개털이야.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40살인데 부모한테 손을 벌렸네. 그래서 부모가 처음에 한두 번 해줬는데 이제는 못 해준대. 하도 털어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1억 원으로 요렇게 보증금을 전세금을 부모가 해줬습니다. 그러면 갑을병 3자 합의에 의해서 원래 전세권 등기를 갑이 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병이 부모가 됐기 때문에 부모 이름으로 전세권을 등기하겠다는 겁니다. 왜 전세권을 부모 이름으로 등기하느냐? 전세 기간이 만료가 돼서는 보증금을 갑이 받는 게 아니라 병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병 3자 이름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계약은 갑과 을 명의로 계약을 하는데 그리고 갑이 들어가서 갑이 이제 을 건물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거주할 겁니다. 사용 수익할 건데 근데 보증금은 병이 낼 거란 말이죠. 부모가 낼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을병 3자 합의에 의해서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문제는 이 판례가 3번 나온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그래서 여기가 현재 어디예요?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에 가면 또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판례가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여기서 똑같다는 말은 갑을병 합의에 따라서 3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원래 삼자명의로 등기를 하면 안 되는데 가불병 삼자 합의가 있으면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할 수 있다고요? 삼자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세 번. 세 번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판례가 세 번, 삼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게 세 번 나오는데 여기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 그다음에 근저당권에서 삼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세 번 나오니까 오늘 어차피 저당권 할 거니까 내가 저당권 가서 이야기 또 할 거야. 전세권 했다, 전세권에서 했다 이거 하면서 내가 또 얘기할 거야 여기서. 삼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삼자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유효다 이거예요. 자, 5번 갑니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을에서 정으로 이전된 경우에 을은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해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지금 이 전세물이 있는데 전세물이 있습니다. 이 전세물이 지금 현재 건물입니다. 이 전세물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삼자 정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정한테 팔았죠?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정을 양수인이라 그래. 뭐라 한다고요? 양수인. 자, 그러면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전세금은 지금 현재 전 소유자 을이 줘야 돼요. 현 소유자 양수인 정이 줘야 돼요. 누가 줘야 돼요? 양수인이 줘야지. 왜냐면 이걸 정은 이 전세권을 안고 샀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안고. 이거 안고 샀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정. 양수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있는 상태의 거를 안고 사버리게 되면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겁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갖게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투자된 걸 뭐라 그런다? 이게 갭 투자야 이게. 안고 산 거 이게. 근데 안 된다고? 누가 안 된다 그랬어 지금? 자, 그래서 거기 을은 전 소유자고 전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면한다. 그냥 맞단 말이죠. 면하지 않는다고 하신 분이 두 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명 갭 투자가 일어난 거야. 갭 투자, 갭 투자. 자, 그다음에 9번 보러 봅니다. 9번. 자, 9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해주세요. 몇 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네. 9번 1번 건물 전세권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2년을 주장할 수 없다. 여기 봅니다. 건물은 최단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 1년 계약서는 1년입니다. 2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2년 주장할 수 있죠? 주택임대차법 주임법은 2년 주장할 수 있어요. 1년 계약해도 주임법은 몇 년 주장한다고요? 2년. 1년 계약하고 2년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건 주임법입니다. 여기는 어디에 현재?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에서는 1년 계약에서는 1년이지 2년 주장이 안 되죠. 2년을 주장하려면 거긴 주임법 가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전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없다. 맞고. 두 번째,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의하여 건물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써놨잖아요.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등기도 유효로 추정된다. 자, 등기를 갖다가 먼저 해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 등기 먼저 해놓고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꼭 사람이 몸이 들어가면 등기도 똑같이 해야 되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꼭 원칙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등기를 먼저 해놓고 들어가는 건 뒤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들어가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자가 치유됐기 때문에 하자의 치유가 일어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3개월 뒤에 들어가든 6개월 뒤에 들어가든 그때 들어가면 하자가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치신 전세권 등기도 유효로 추정되는 거니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등기 없이 제3자의 효력이 있다. 이거죠. 법정갱신이 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제3자는 양수인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후 대지권을 특별 승계했다. 박스 특별 승계. 특별 승계한 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 박스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민법 305조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민법 305조에 의한 뭐가 된다고요? 법정 지상권. 자, 봐드리겠습니다. 자, 토지가 갑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도 갑의 겁니다. 이 갑의 건물에 을이 지금 전세권자로 들어왔습니다. 전세권자로 들어왔는데 이 상태에서 이 토지가 지금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동일인 건가요? 동일인 거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거였는데 이 중에서 토지가 지금 매매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병이 토지 양수인입니다. 자, 이렇게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로 권리가 넘어갔습니다. 매매, 증여, 교환으로 권리가 넘어갔을 때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를까요? 특별승계라 그래. 뭐라 한다고요? 특별승계. 아니 이거 민법 첫 시간에 다 하는 건데 특별승계나 특정승계는 같은 거라고 했죠? 특별승계, 특정승계 같은 거다. 매매, 교환, 증여 이걸 뭐 한다고요? 특별승계. 다른 말로 뭐한다고요? 특정승계. 그거 박스 쳤어요 지금 거기 저거 특별승계, 특정승계. 그 두 번째 주에 특정승계 나왔죠? 예. 특정승계가 일어나게 되면 이 토지 양수인은 이 전세권자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을이 전세권자면 전세권자 을 입장에서 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설정자지. 다시 한번 이 을이 전세권자니까 을에 대해서 갑은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 을을 위해서 토지 양수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빼도 박도 못해 뒤집을 수 없어요. 자동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자 을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건물 소유자 갑에게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지상권을 법이 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 잠깐만 찾아드리겠습니다. 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잠깐만 봐드릴게요. 398페이지에 중간 3번에 보면 전세권의 특수한 효력으로서 법정지상권 305조 거기 나와 있네. 정 가운데 305조의 건물 전세권의 법정지상권 1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 속한 경우 칠판 잠깐만 보세요. 대지와 건물이 누구 거라고요? 동일인. 대지, 토지도 갑 거고 건물도 갑 거고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같은 사람 거다. 그렇게 같은 사람 거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을이 전세권 설정했고 그 대지소의 특별승계인 자 특별승계인이 어떻게 해야 특별승계가 된다고요? 매매, 증여, 교환으로 받아가면 뭐가 생긴다고요? 특별승계. 그래서 지금 병이 매매로 받아갔으니까 특별승계인이고 그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만나고요. 본다는 의지한다, 간주한다니까 뒤집을 수 없어요. 그냥 딱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자가 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9번에 5번만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 9번에 5번 프린트 문제 9번에 5번만 다시 볼게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와 건물 그러니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고 건물의 전세권 설정된 후 대지 소유권을 특별승계했다. 매매 증여 교환으로 특별승계한 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잠깐만 왜 제가 아까 전세권 설정자를 박스 쳐놨잖아요. 왜 박스를 쳤냐면 기출문제를 보면 전세권자에 대하여 이렇게 기출문제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 번 줬어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누구라고요?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본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꿔서 기출문제가 이제 4번이나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전세권자인지 전세권 설정자인지를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설정자가 소유자니까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권자 아니고요. 예, 그거 아주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여러 차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관련 내용을 쭉 보셨어요. 자, 그러면 어디를 좀 가냐면 412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412페이지입니다. 자, 412페이지에 거기 06번 하나 볼게요. 412페이지에 06번과 관련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의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존속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2년 주장 안 되고 이거는 전세권이니까 1년 계약하면 건물 전세권은 1년이면 뭐다? 1년이다. 2년 되는 건 어디라 그랬다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이 그래요. 그다음 2번 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그랬는데 잠깐만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 목적물이 3장에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은 전세권 설정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갭 투자가 일어난 거죠. 갭 투자가 일어났으니까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 6번은 지금 옳은 걸 고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거기 동의를 얻지 않았대요. 부속시킨 물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부속을 매춘 거는 설정자에게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서 부착해야 돼요. 동의를 받지 않고 부착한 것은 부속을 매춘 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부착해야 돼요. 동의 안 받았다고 줬으니까 전세권 거기 부속 매수권 발생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이면 새 주인이죠.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까 법정갱신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 3자는 아까 양수인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래서 이 3자는 새로운 주인 양수인에게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이 3자는 양수인이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4번이 답이 된 것이고요. 자, 5번에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토지 전세권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무슨 건이라고 그랬다고요? 토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칠판 잠깐 보세요. 지금 전세권은 토지에도 전세권 할 수 있는 거죠? 토지에 전세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토지 전세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토지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그 사람이 그 토지를 써야 되는데 누군가가 무단으로 토지 전세권이 있는 건물에다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대요. 그랬을 때 지금 토지 전세권자는 소유자는 아니죠.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전세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에 따라서 그거 철거 청구,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가라 내가 써야 되니까 철거하고 내가 그 땅 써야 되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단으로 건축됐을 때 특별한 사정이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그 땅을 써야 되는데 누가 무단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철거하고 내가 쓰도록 돌려달라라고 철거 청구, 반환 청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틀렸네. 자, 이제 유치권으로 가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담보 물건으로 들어왔어요. 담보 물건 중에서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질권이 있고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유치권 하나만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유치권 요거 하나만 법정 담보 물건이고 요 두 개 저당권과 질권은 이거 두 개는 약정 담보 물건이에요. 약정이니까 특약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 맡길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 동산을 담보 맡길 테니까 돈 빌려달라. 주로 이제 자동차 같은 거죠. 자동차 맡기고 돈 빌리는 질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약정에 의해서, 즉 특약에 의해서는 유치권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경우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정에 의해서 특약으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유치권은 가장 중요한 등급이 이게 타물권이라는 거예요. 타물권이라는 것은 유치할 물건이 내 게 아니라 너의 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유치권을 성립시키기 위한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라 누구 물건이라고요? 타물건, 다른 사람 물건이어야 된다. 내 물건은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 없다. 볼펜에다가 지금부터 너한테 유치권을 행사하노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내 거에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 너의 물건이라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점유입니다. 그러니까 점유가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다시 한번, 점유를 만약에 상실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 한다고요? 소멸.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니까 그래서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점유다. 점유.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채권이 목적물, 채권이 목적물 자체입니다.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해야 된다 이거죠.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서는 결련성,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채권과 점유는 결련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권과 점유, 채권과 점유와의 결련성, 이것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는 요 말이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채권과 점유와의 결련성이란 말은 이런 건데요. 채권이 발생을 해서 돈을 안 주니까 점유를 했는지, 아니면은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발생했는지, 그걸 갖다가 문제 삼는다 안 삼는다? 안 삼는다. 문제 삼는 것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돈 받을 권리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냐를 문제 삼는 것이지,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발생했는지,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점유했는지, 그거는 문제 삼는다 안 삼는다?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 말을, 원래 영어보다 국어가 더 어려워. 영어는 만점이 나와도 국어는 만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국어가 훨씬 어려워. 그래서 자, 두 번째로서,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적물은 도대체 어떤 것을 목적물로 할 거냐 했더니 부동산이 목적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산이 목적물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 목적물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채권이 변제기를 도래해야지 유치권이 성립된다.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이게 변제기가 도래를 했는데,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점유를 함으로써. 그래서 적법한 점유가 계속돼야 된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점유. 이 적법한 점유가 계속되는. 자, 그러면 만약에 불법 점유다. 불법 점유를 했을 때, 이 불법 점유를 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불법 점유를 해가지고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법정 담보 물건인데 특이하게 법정 담보 물건인데 이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아주 특이 사항입니다. 법정 담보 물건인데 임의 규정이다.
법정 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이 가능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배제 특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그래서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 됩니다.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는데 이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 유치권을 성립시킨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돈을 못 갚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계약서에다가 미리 특약을 해놨다는 겁니다. 변제기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 미리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약을 해서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채무가 변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배제 특약이 돼 있으면 변제 안 된다 하더라도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유치권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에서 뭘 인정할 거냐 그랬더니 경유비 간과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는 경이라는 것은 경매 신청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권, 경매 신청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목적물을 점유해봐야 채권이 변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여기서 계속 점유해봐야 시간만 가니까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뭘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적 효력이 되게 되는데 유치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채권이 변제가 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목적물을 못 넘겨준다, 인도를 거절하는 효력을 뭐라 한다고요? 유치적 효력이라 그래요. 갚으세요. 변제하시면 제가 목적물 넘겨드릴게요. 그래서 이 채무가 변제가 될 때까지 계속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효력을 뭐라 한다고요? 유치적 효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인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는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필요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간이 변제 충당권입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 목적물을 계속 점유해봐야 돈이 안 나오니까 이거 법원에다가 팔아서 써도 될까요? 라고 법원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서 법원이 오케이 팔아서 쓰세요 라고 하면 팔아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팔아 쓰는 건 안 되고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는 과실 수취권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과실 수취권은 천연과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정과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이익 요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실은 열매를 의미하고 과실 수취권에 따라서 과실이 발생하면 어디다가 먼저 할까요? 이자에 먼저 충당을 합니다. 다시 과실이 발생하면 어디다 먼저 충당한다고요?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처음부터 과실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원금에다가 충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자에다가 먼저 충당하고 남으면 이제 원본에다가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 인정되지 않는 권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인정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물이 없답니다. 유치권에는 우물이 없다. 그래서 우물물추 없다. 이랬죠.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유치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예,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네요. 자, 경매를 집어넣었으면 거기서 경락대금이 나왔습니다. 이 경락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경매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경락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 받지는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물상대위권이 없다는 겁니다. 물상대위권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인데 이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유치권자는 자기 물건이에요? 남의 물건이에요? 남의 물건이죠. 남의 물건에 대해서 그럼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물상대위 아니 여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치권자는 현재의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남의 물건을 지금 유치했잖아요. 저 꼭대기 유치권은 내 거다 남의 물건이다. 남의 물건이니까 남의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 청구권이 발생하죠. 일단은 내 물건이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물건이 내 물건이어야 되는데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권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추구표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구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서 여덟 번째 사항으로서 유치권 자체가 유치권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 이 금액들이 있는데 어떤 금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금전 중에서 인정되지 않는 금전 대표적인 게 권리금입니다. 이 권리금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권리금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다음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증금 안 돌려준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매매대금.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물품 대금 이러한 물품 대금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존을 위해서 유치물 보존입니다. 유치물 보존을 위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물에 대해서 보존을 위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존을 위해서 단 보존을 위해서 사용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유치물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보존을 위해서 거주를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했다. 거주하면서 보존 행위를 하면서 쓸고 닦고 하면서 했다. 그러면 보존 행위를 위해서 거주하면서 닦고 쓸고 했지만 거기서 거주했으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이익이 발생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사용이익. 그래서 사용이익은 차임 월세가 발생하는데 차임 월세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부당이득. 그래서 보존을 위해서 사용 수익을 했다 하더라도 사용한 것 자체는 사용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차임, 지료 이런 부분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토해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유치물을 유치물을 갖다가 유치물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유치물을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용수익은 된다 그랬어요?
보존을 위한 행위는 이건 동의를 안 받고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존을 위한 행위 사용 수익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안 받아야 된다고요? 안 받아도 돼. 보존을 위한 사용 수익은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그 보존 행위가 아닌 목적의 사용 수익 이런 거 다 할 수 없는 거. 담보 제공도 안 되고요. 사용 수익도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가지고 좀 볼까요? 오늘 그 프린트물 드린 게 있습니다. 오늘 드린 프린트물 중에서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번호로 해봅니다. 몇 번이 옳을까요? 답을 못 고르네. 답은 2번입니다. 자, 1번부터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을 향해서 소멸시효 10년을 향해서 째각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뭐 한다고요? 진행된다. 소멸시효는 진행된다예요. 이게 두 군데서 나와요. 두 군데서. 다시 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뭐 채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뭐 한다고 진행된다. 그래서 두 군데서 나온다. 유치권에서 나오고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나오고 두 군데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말이 나와요. 잠깐만 찾아줄게요. 그러면 혹시 찾으신 분이 있습니까?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432 맨 꼭대기에 있네. 432페이지 맨 꼭대기 2번 보세요. 거기 쓰여져 있네. 목적물의 유치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진행된다. 거기 빈출이라고 돼 있죠? 예, 빈출은 자주 출제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건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채무자의 채권 행사를 하는 것은 구별되므로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째깍 계속 진행된다. 다시 한번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 돈 받을 권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 한다고 계속 뭐 한다고요? 진행된다. 근데 두 군데서 나온다고요. 이게 어디서 똑같은 말이 나온다고요? 동시행 항변권에서도 동시행 항변권이 뭐예요? 네가 돈 안 주니까 나도 목적물 못 넣어준다 이거거든요. 당신이 목적물 넘겨주면 나도 돈 줄게 이런 건데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서로 목적물이나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10년을 향해서 진행된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 문제가 두 군데에서 나와요. 그래서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 두 군데에서 이걸 행사하고 있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진행되느냐 이걸 계속 물어보는데 중단 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 진행된다. 515페이지 맨 꼭대기 양가로 4번을 봐요. 515페이지 맨 꼭대기 양가로 4번. 이 동시항변권의 행사는 소극적으로 버티는 권리이지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가 아니므로 동시항변권을 행사하여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진행된다. 맨 꼭대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데가 딱 두 군데서 나와요. 그래서 유치권하고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똑같은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했을 때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정지되느냐 진행되느냐 결론 뭐라고요? 진행된다. 이제 오늘 두 군데 다 정리했으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양쪽 다 맞추셔야 돼. 이제 다 찾아서 확인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계속 진행합니다. 칠판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